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1000원짜리 변호사 1회, 2회까지 리뷰를 했는데요. 네네네. 오늘은 대망의 제3회 맞습니다. 리뷰 영상을 값진 찍어보려고 영상이죠. 합니다. 네. 자, 오늘 영상에서 이제 들여다보면 첫 번째 장면은 이제 천 변호사가 그 갑질하는 입주민의 차로 리어카를 막 돌진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 대해서는 이게 리어카니까 네. 리어카로 차를 밀었다. 그러면 특수한 물건으로 인해서 차를 손괴시켰다. 특수손괴죄가 적용될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이 특수 손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뭐 물건을 손으로 딱 때려 부셨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 좀 특별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이제 부셨을 때 네. 적용될 수 있는. 그런데 손괴죄는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실손괴죄는 또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럼 또 남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거 사건을 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실수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 이 말씀을 영상 볼 때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게 어디 봐서 실수예요? 제가 막 이렇게 했는데 자꾸 이게 실수로 주장할 수 있다. 아, 저는 남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역시 변호사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가 이번에 말씀 나눠볼 장면은 천 변호사가 네네네. 이제 구치소에 가서 접견을 하는데 앉아갖고 막 빙고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기업 청소하고. 예.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실 변호인 접견하는 장소는 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오전에도 접견을 갔다 왔어요. 네.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좁게 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이제 유리막으로 되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화를 나누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넓은 방에서 빙고 나누면서 그렇게 조용한 쾌적한 환경?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변호인 접견실은 전혀 가리는 거 없이 그냥 책상이 있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일반인 접견실은 사실 칸막이가 되어 있고 뭐 전화로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변호인 접견실은 뭐 종이를 건달해 줄 수도 있고 뭐 책을 전달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맞습니다. 투명 투명 칸이 생기긴 했는데 그마저도 아예 벽 천장까지 다 막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눈높이 정도까지 위아래가 막히고 약간 뚫려 네, 있습니다. 위아래가 네. 뚫려 있어서 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뚫려 있다. 그런 공간인데 이게 변호인 접견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런 공간이 다닥다닥 여러 개 붙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좀 큰 공간에서 둘만 있고 이런 거는 사실 없죠. 맞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게 돈 계산을 하잖아요. 시간당 나는 차지가 얼마니까 얼마다. 이게 이제 보통은 집사 변호사라고 하잖아요. 변호인 접견을 가서 하루 종일 이제 있어주는 거. 그러니까 기업의 총수라든지 이런 경험이 제가 기업 초기 때 제안이 왔었어요. 제안을 받으신 적 있대요. 접견만 좀 와줄 수 있냐? 어떤 유수한 기업의 사장님인데 하루 종일 접견을 좀 와줄 수 있냐? 라고 해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더욱더 제가 사명감에 불타던 때라 나도 더 많이 달라. 시간당 얼마 이상을 달라. 안 가겠다는 표시죠. 아주 세게 불러버리신 한 거예요. 달 동안에 하면 뭐 거의 몇천억 단위까지 가니까 나는 그거 안 주면 안 간다. 줬으면 갔을걸? 그 연락이 없더라고요. 네, 연락이 없어서. 어쨌든 강력하게 네. 거절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잘하셨지 뭐. 예. 그값을 해준다고. 다음 거 넘어갈까요? 다음 걸로?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을 위해서. 이번에 말씀 나눠볼 장면은 그 100마리 시보가 받은 1000원의 수임료를 네네. 안 하겠다고 돌려주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렇게 수임료 환불하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뢰인들 분들 중에 보면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 내지는 내가 이 변호사를 바꾸고 싶다. 수임료를 환불 받고 싶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계약을 할 때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환불이 안 된다. 는 그렇게 계약서에 하는, 맞아요. 규정이 네.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께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거기서 환불을 해주신다 하면 환불을 받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이 지금 영상 드라마 안의 상황처럼 변호사가 수임을 했더라도 내가 더 이상 이 사건은 하기 어렵다라고 맞습니다. 생각하면 변호사가 수임료를 돌려주고 그 맞습니다. 사건에서 벗어날 수도 있겠죠. 내가 뭐 예를 들어서 500을 받았다. 그럼 200만큼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200만큼 놔두고 300만큼을 환불해주면서 관두겠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결과를 안 받기 때문에 전부 다 환불해주겠다.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환불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상담을 왔는데도 사건을 별로 맡고 싶지 않을 때가 가끔 있잖아요. 맞습니다. 얼마 전에 그 되게 특이한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네.
이게 좀 재밌는데 제가 예전에 한 2년 전에 어떤 상담을 해드렸던 건물주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건을 이제 수입 맡기고자 했는데 제가 사건을 보니까 이게 사건이 안 되는 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안 맡았어요. 그리고 상담만 해드리고 끝이 났죠. 근데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김 변호사 나를 기억하시는가? 그러면서 전화가 오신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실까요? 했더니 나 수원에 사는 누구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무실에 계시는가 해서 사무실로 오셨어요. 이제 가방을 메시고 왔는데 다짜고짜 현금을 꺼내시는 거예요. 가방에서. 걸음걸이가 힘드신데 가방에서 5천만 원 현금을 꺼냈어요. 5천만 원 현금 꺼내가지고 내가 이러한 사건이 있으니까 그때 내가 너무 고마웠고 김 변호사가 일을 잘하는 것 같더라. 상담도 잘해주고 꼭 사건을 맡기고 싶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사건을 한번 보죠 라고 해서 막 검토를 해보니까 의뢰인의 말같이 되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건물주니까 임차인과의 분쟁 과정에서 민사적인 분쟁도 있었고 형사적인 분쟁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건이 많은 건 맞았는데 이게 그렇게 처리가 되는 사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하고 일단 빨리 밑에 내려가지고 은행에 넣으시라 돌려보냈어요. 며칠 후에 또 갖고 3천만 원 들고 왔어. 3천만 원 이제는. 그럼 이거 빼고 이거만 하자.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드리지 않느냐. 안 된다 이거. 일단 가시고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나한테 연락을 주시라. 이렇게 마무리 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순간 우리 애기가 생각나기도 했었지만 참았습니다. 잘 참으셨네. 암요. 네. 지금 말할 장면은 그 사무장 처음 만났을 때 그 막 근로자들이 이렇게 막 탄압을 받는 장면에서 천 변호사가 대신 딱 와서 머리에 피가 빡. 이야. 변호사가 사실 의뢰인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딱 하잖아요. 말로 싸워. 그러니까 말로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진짜로 머리로 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호사님은 의뢰인을 위해서 싸울 수가 있나요? 현실 싸움? 맞아드릴 수 있습니다. 맞아줄 수 있나요? 그렇죠. 제가 때릴 수는 없고. 변호사님 혹시 싸움 잘하시는가요? 못합니다. 때리지는 못하고 맞아야지. 곧바로 신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찰권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신고를 해야지. 변호사님 혹시 싸움을? 아니 난 그것보다 누가 이렇게 싸우거나 때려 학교 땐 때리는 일 많잖아요. 네네. 때리는 일 많은데 난 그러면 선생님한테 다 일렀어. 그럴 수 있어. 충분히 나는 이거 그냥 그렇게 묻히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냥 조용히 가서 선생님 누구 때렸습니다. 더 큰 사고를 또 예방하기 위한 또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아니 좀 걔가 혼났으면 좋겠어.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애기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이번 장면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네. 정말 좀 저는 보면서 좀 속상했던 장면이기도 한데 그 갑질하는 아저씨가 네. 뒤에 딱 앉아가지고 그 앞에 운전하시는 분 발로 막 차잖아요. 발로 그냥. 진짜 그 너무 우리 되게 나빠 보인다고 막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 정도면 구속시켜야 돼요. 구속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에이. 어쨌든 굉장히 나빠 보였습니다. 여기서 근데 논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네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때린다고 하면 상해 정도에 이르기 전까지는 폭행죄로 처벌이 되잖아요. 폭행이라고 그런데 하죠. 운전하는 사람을 폭행했을 때는 좀 다른 적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폭행죄보다 훨씬 더 가중해서 처벌을 합니다. 운전자 폭행이라고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 특가법에 적용되어 있는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따로 조항이 있고요. 이 조항의 특별한 차이는 바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이죠. 맞습니다. 네. 폭행죄는 합의하면 없어지는 범죄인데 이제 운전자 폭행은 합의해도 없어지지 않는 범죄라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구속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운행 중인 택시 기사분들, 내지는 뒤에서 대리기사님들 옆에서 때리거나 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운행 중인 분을 폭행을 하면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선량한 제3자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네. 이번에 살펴볼 장면은 네네. 그 백마리 15가 언론사를 이렇게 막 불러가지고 그 갑질하는 아저씨를 마치 이제 좋은 사람처럼 포장해서 막 언론에 기발한 방법이었어요. 예. 저희는 뭐 사실 생각하지 못한 전혀 방법이긴 생각하지 했는데 못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사실은 소송으로 가거나 고소를 하거나 하기도 전에 사건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뭐 이런 모습 사실 김 변호사님도 되게 좋아하는 모습.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역할이 이제 소송도 하지만 소송 전에 자문이라든지 조정이라든지 화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다. 그 전에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으로 가는 것이 맞다.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는 변호사 비용까지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에 해결하는 것이 맞다.
라는 측면에서 사실 뭐 100마리 15나 천변이 했던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회차에 사실 네네.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은 다 모여서 거지. 빙고하는 장면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갑질하는 아저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빙고 한판 대결. 천변이 어떤 얘기를 하면 네. 100마리 15가 이건 근로기준법 몇 조니까 몇 이렇게 네.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그 법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에서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저는. 이거 빙고로 한다고 했을 때 드는 생각이 야 이건 되게 우연성에 기대는 건데 왜 이거에 모든 걸 걸지? 막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믿는 구석은 있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끼리 한 얘기는 그거였죠. 야 저거 얘기했을 때 법조항 모르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모르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보통 변호사들이 네. 이렇게 의뢰인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야 변호사는 어떻게 그 많은 법을 다 외워? 맞습니다. 다 못 외우잖아요. 사실 못 외워요. 법 다 못 외워요. 못 외워요. 지금은 법령 검색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어느 법에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그럼요. 그것을 정확한 법조항을 다 암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검색해서 몇 조 몇 항에 이런 내용이 있다. 적용 이렇게 하는 것일 뿐 외우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게 빙고로 인해서 해고를 걸었는데 그로 인해서 해고를 시킬 수 있느냐? 그 그쵸. 꼬랑머리 아저씨를. 맞아요. 그 갑질하는 아저씨를 해고했으면 좋겠다 우리끼리 막 그 네, 얘기는 했는데 네. 과연 이게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되느냐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이유는 근로계약서나 단체 협약 내지는 취업 규칙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때 고소장을 제출하신 분이 아주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 정도 사람한테 갑질을 하고 직장내 괴롭힘을 했다면 사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그쵸, 것이 맞지 기업 않겠나 입장에서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분란을 일으킨 그러니까. 사람은 해고를 할 수 있겠죠. 오늘 네. 변호사님과 함께 1,000원짜리 변호사 3회 네. 리뷰 얘기 해봤는데요. 3회에서는 그 갑질하는 아저씨를 네.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에피소드가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갑질하고 누구에게 뭐 머리 숙이고 이런 것들은 참 지양되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